모든 사람은 존엄을 누리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중되어야 하며 항상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은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을 누리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투쟁이 있었다. 근대 역사는 인권의 쟁취를 위하여 싸워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차별 없고 평등 사회를 위하여 애써온 우리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평등 사회를 꿈꾼 형평운동은 자랑스러운 인권의 역사인데요. 그 형평운동이 바로 이곳 진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평운동의 역사를, 그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조선시대 같은 신분 제도는 사라졌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 집단은 법적으로 없어졌다. 백정 같은 천민 집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살업, 정육업, 가죽제품 제조 같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던 천민 신분 집단, 백정과 그 자손에 대한 차별 관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갑오개혁 이후에도 백정 신분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첫째로 거주지 차별 있었는데요. 일반인들과 같이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혼례 차별이 있었는데 결혼식 때에는 혼례복을 입을 수가 없었고 가마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때는 상여를 밀 수도 없었고 탈 수도 없었고 배, 옷 금지, 그리고 비단신 금지, 삿갓 금지, 갓을 틀 수도 없었고 상투를 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백정 차별 관습의 잔재는 20세기가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백정 자손의 호적에는 붉은 점이나 동그라미로 신분이 표시돼 있었다. 백정의 자손들은 학교에 가기 힘들었다. 학교에 가더라도 차별과 업신여김으로 시달렸다. 심지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전통적 폐습을 없애는 데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조차 백정 자손과 함께 예배 보는 것을 거부할 정도였다. 뿌리 깊이 남아있는 차별 유습으로 백정 자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됐다. 조선 500년 동안 갖가지 차별을 받아온 백정들은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1923년 4월에 결성된 형평사입니다. 저울형, 평평할 평, 단체사, 백정들은 자신들이 일할 때 사용하던 저울을 상징적으로 이용하여 형평, 곧 평등사회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 형평사가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는 형평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1923년 4월 24일 경남 진주 청년회관에서 형평사 결성을 위한 기성회가 열렸다. 약 80여 명의 백정 자손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백정 자손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에 뜻을 모은 것이다.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형평사 발기총회가 열렸다.
신분 해방과 평등 대우를 주창하는 형평사 주지를 채택하고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피눈물 나는 역사를 기억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 사회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40만 명의 백정 자손들이 단결해 새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백정들이 굳이 자기네 과거 신분을 우리는 백정이고 형평사를 운동해서 형평운동을 드러낸 것은 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을 빼앗으면서 그 생존권에 대해서 조선인들도 그 전에는 백정들만의 직업이었는데 돈이 되니까 조선인들도 뺏으면서 백정들이 저항을 하면은 감히 이 천한 것들이 덤벼드느냐 하고 차별 철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에서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죠. 사회가 변하면서 신분제도도 철폐되었고 더 이상 그런데 직업에 대해서는 백정에 대해서는 천시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직업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크니까 이 조선인 일반인과 일제 일본인들도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의 교육과 생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그리고 자기네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게 되니까 백정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을 드러내서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차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 싸우는 것도 정의로운 일이지만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손을 잡고 차별에 싸우는 것도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형평운동의 경우에도 백정 유지들이 앞장서서 형평사 창립과 발전에 참여했지만 비백정 출신의 선각자들이 백정차별 철폐와 평등 대우를 주장하는 형평사 활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상호, 신현수와 같은 진주의 사회활동가들이 형평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입니다. 대지주의 아들인 강상호는 백정 차별의 부당함을 깨부수기 위해 형평사 창립을 주도하고 형평운동 발전에 앞장섰다. 어떤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지나가는 걸 보고 저기 백정 두목 간다고 그러다. 백정들도 밉다고. 양반 사이에 독립운동도 아니고 백정 해방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양반 주민들로부터 정오의 대상이야 아버지가. 전부 다 미워하고 새백경 났다고 그러고 심지어 소를 끌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 불러내고 꼬리 앉혀놓고 새백경 났으니까 소 잡으라 그러고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한 그냥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운동이 형평운동. 이게 사랑의 대사랑의 운동이다. 그는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 상황을 깨닫고 사회 개혁을 위한 여러 사회 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진주 초등학교, 진주 농업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강상호는 1900년대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고 1910년대 봉양학교를 운영했고 3.1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룬 경험이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뒤 동아일보 진주지국장을 맡기도 했고 여러 사회운동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전부 많이 몇백 명 모여왔는데 다 두근을 쓰고 왔어요. 두근을. 상주. 자기 부모 돌아가신 것 같이 저는 쓰고 와. 그래서 이제 진주시 봉곡 로타리에서 그 장례식을 연결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새벽에까지 성묘공원 그 입구에까지 행렬이 이어졌어요. 만장이 79장. 보통 한 장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울고 애통하는 사람도 많았고. 형평사를 이끈 또 하나의 지도 집단은 백정 자손 유지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장지필과 이학찬이었다. 의령 사람으로 일본 유학을 한 장지필은 1910년에 백정단체를 결성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비백정과 백정이 협력해 형평운동을 시작한 것은 일본의 피차별민 불황민 해방운동 단체인 수평사와는 달랐다. 형평사보다 1년 먼저 창립된 수평사는 불황민에게만 입회 자격을 주었던 것이다.
네, 형평사 설립 배경에는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일본 수평운동의 배경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조선시대 백정 후손들은 갑오개혁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은 물론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차별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차별로 보면은 직업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도축업을 중심으로 한 도부들이나 그리고 식육 판매를 중심으로 한 백정 신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1909년 도수장 규칙 그리고 식육 판매 규칙이 엄격해지면서 백정 신분 간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수평운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본 수평운동은 형평운동보다 1년 빠른 192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을 봤을 때 수평운동과 형평운동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평사는 일본의 옛 수도 교토에서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형평사는 진주에서 80명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초촐한 행사였습니다. 왜 한반도의 최남단 도시 진주에서 형평사가 열렸을까요? 그 실마리는 진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사회운동에 있었습니다. 진주는 1300년 전 통일신라 시대부터 경남의 행정 중심 도시였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지방의 주요 행정기관 소재지였다. 1895년 팔도 체제가 확립될 때 경남도청은 진주에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진주는 수많은 역사 현장이기도 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진주 대첩의 승리를 이루기도 했고 그 이듬해 계사년에는 왜군에 패배해 참혹한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1862년 임술년에는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이 전국적인 항쟁의 시발점이었다. 일제 침략기에도 진주는 학교 설립운동, 애국개몽운동, 의병활동 등의 현장이었다. 진주의 3.1운동은 서부경남 만세 시위를 이끌었고 그 이후에 진주는 근대화를 이끄는 사회운동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사회개혁 분위기에서 수많은 사회운동 단체가 활동했고 직업적 사회운동가 집단이 생겨났다. 그렇게 사회개혁을 이끌던 활동가들이 형평사 창립을 주도했던 것이다. 초기에는 뭐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친목단체라고나 할까 뭐 그런 성격이 강했는데 3.1운동 이후에 새로운 사회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운동의 성격이 좀 변해갑니다. 유지들은 탈락을 하고 되게 청년 사회자들은 사회주의 노선도 들어가면서 그죠? 아주 강력한 진주 지역의 청년 단체로서 활동을 하죠. 그 시절에는 뭐 단체 회원한 뭐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아주 뭐 흔히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대로 직업적인 사회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전면에서 활동을 한 거죠. 청년운동, 천도교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행정운동 이렇게까지 아주 망라되어 있습니다. 형평사 창립 지도자들은 백정 신분 해방을 위해 처음부터 전국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들은 경남 각지를 방문해 형평사 취지를 알리고 하부 조직을 결성해 갔다. 형평사의 지도자들은 1923년 4월 24일에 진주 청년회관에서 발기대회를 열고 그 이튿날 창립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창립대회를 열었을 때 조선시대 백정 후손들이 아주 열렬한 호응을 얻게 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4월 24일쯤에는 정기대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해마다 참가하는 인원이 늘게 되어 1920년대 후반에는 300명에 달하게 됩니다. 진주에 본사를 두고 각 도에 지사를 두고 군이나 마을에는 분사를 두어서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형평사 창립은 백정 자손들뿐만 아니라 언론으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형평사 창립은 사회 개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형평사는 백정해방운동 단체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고, 형평은 백정 차별 철폐와 평등사회를 의미하는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평운동의 역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립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활동 방향과 전략을 둘러싸고 파벌이 생겼던 것입니다. 1924년에 형평사 지도부 내에 파벌 대립이 표면화됐다. 총본부를 진주에 두자는 진주파와 서울로 옮기자는 서울파의 갈등이 심해졌다. 겉으로는 총본부 위치에 대한 의견 다툼이었지만 실제는 활동 방향과 방법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달랐다. 1924년 8월 파벌을 극복하는 통합전국대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그 자리에서 총본부의 서울 이전이 결정됐다. 서울로 이전하면서 형평사는 더욱 발전했다. 전국의 조직이 빠르게 확산됐고 정의단, 형평청년회, 형평하구회, 형평여성회 같은 하부 조직도 만들어졌다. 또 형평사 내 진보 세력이 성장하면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됐다. 결국 일제는 형평청년 전위동맹 사건을 조작하여 진보 세력이 더 이상 형평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13년 동안 활동한 형평운동은 일제시대의 최장기 사회운동단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말도 낯설던 시절에 신분차별 철폐와 평등사회를 주장하여 활동해온 형평운동은 우리나라 인권운동 역사의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운동의 역사는 오랫동안 잊혀진 채 지나왔습니다. 1992년 형평운동의 역사를 되살리고 그 정신을 기르고자 진주 시민 몇 사람이 이곳 남성당 한약방에 모여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평운동의 정신을 살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1993년 4월 24일 해방 이후 최초로 형평사 창립 기념식이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주최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그 전날은 경상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형평운동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의 형평운동 연구자들이 모여 형평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3년 뒤 1996년 12월 10일에 촉성문 부지에 세워진 형평운동 기념탑이 제막됐다. 그 자리는 조선 500년 동안 백정들이 살 수 없었던 진주성 안이었다. 성 안에 살지 못했던 백정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선택된 자리였다. 이 기념탑 건립 비용은 진주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나아가 일본, 미국에서 보내준 성금으로 충당했다. 1,500여 명 이상의 독지가들이 기념탑 건립 모금에 동참했던 것이다.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온 인류가 인간 존엄과 자유, 평등에 기초한 인권의 보편성을 약속한 기념일이다. 이렇게 인권 발전의 역사와 연결하여 형평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한 것이다. 형평운동 기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존엄을 누리는 공평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됐다. 또 형평운동 역사를 진주 문화의 모습으로 재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진주 오광대 보존회는 창작 탈춤 백정을 만들어 일본 공연까지 했고, 극단 현장은 창작극 불꽃을 통하여 강상호, 장지필 같은
형평운동가들의 삶을 재현했고 문인들은 형평운동을 글 소재로 삼아 발표했다. 우리는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는 형평운동의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토양입니다. 그 역사를 해석하고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과연 형평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계승하는지, 그 정신을 실현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형평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목표, 의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는 도시, 인권 도시이다. 형평운동 발상지 진주를 형평운동 정신에 따라 인권 도시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모든 거주민이 사람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권 도시 진주를 만들자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협력으로 인권 조례가 제정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형평운동의 발원지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진주가 인권 도시로서 가장 적합한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그 개인분들이 모여서 인권 조례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농민항쟁, 형평운동의 역사를 이어와서 정말 인권 도시 진주 하면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진주가 가장 인권 도시로서 어울린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진주 정신을 또 지켜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진주시 인권 조례도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좀 잘 되는 것이 진주가 인권 도시로 가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인권 조례부터가 좀 막히고 있으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고, 그리고 진주시로 봤어도 뭐 물론 진주가 역사 문화의 도시, 뭐 사실 교육 도시, 너무 많은 그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걸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게 인권 도시로서의 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은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형평운동의 정신은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를 존중하여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형평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평운동의 발상지 이곳 진주를 인권 존중 도시로, 모든 거주민이 사람답게 사는 인권 도시로 만들어 후대에 전하는 것이 오늘날 이곳에 사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